우선은 팔의 뼈를 좀 보자면, 자, 뒷부분에서 좀 볼 건데요. 윗팔뼈 같은 경우는 요 날개뼈의 요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는 아래로 쭉 내려와서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입체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모양으로 표현할 때는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조금 입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원기둥 옆으로 눕혀 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에 포인트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뼈를 보시면 위에는 뼈가 하나인데 아래쪽에는 뼈가 두 개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새끼손가락 쪽으로 연결되는 뼈가 있고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쪽으로 연결되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갈래를 각각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애는 척골,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애는 요골이라고 나누거든요. 그래서 팔꿈치에서부터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애를 척골이라고 하고 요 팔꿈치 옆에 붙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가는 애를 요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골이 하는 역할은 이제 접었다가 폈다입니다. 접었다가 폈. 이 척골 같은 경우는 이제 윗팔뼈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서 팔꿈치가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레고 손처럼 얘를 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접히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척골과 요골이 있는데 척골은 상박과 하박을 접고 펴는데 사용이 된다. 그 다음에는 그 옆에 붙어 있는 요골이 있습니다. 요골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요. 바로 병뚜껑처럼 생겼습니다.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는 회전에 관여를 합니다. 요렇게 회전. 요 병뚜껑 부분을 기준 삼아서 요렇게 회전하면서 움직입니다. 요렇게 회전하게 움직이면은 이 엄지손가락 쪽의 팔이 요렇게 건너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원래 손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골과 척골과 손이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손바닥. 근데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 요렇게 꼬이면서 요렇게 손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골은 이제 회전에 관여를 하는 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 근육이 어려운 이유는 이제 근육이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가동 범위가 넓어서 바리에이션이 많다는 거. 그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근육 공부보다도 그냥 잔뜩 그려보는 게 더 연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일단 이미지를 보고 왜 그렇게 됐는지 정도는 이해를 하면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대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인트로 잡을 때는 요 팔꿈치 부분을 기준 삼아서 안쪽과 바깥쪽에 이렇게 두 개의 돌출 지점까지 찾는 걸로 랜드마크를 찾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는 이제 새끼손가락 쪽의 뼈와 엄지손가락 쪽의 뼈의 위치로 우리가 찾는 편입니다. 척골이 새끼손가락 쪽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랑 그러니까 척골은 이제 약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우리가 좀 만져보기도 쉽고요. 눈으로도 관찰하기 쉽습니다. 새끼손가락 쪽에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뼈 보이시나요? 그게 척골이고 그게 팔꿈치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뼈와 3D 이미지를 좀 같이 비교해 보면서 봅시다. 이 이미지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윗팔뼈의 위치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얘는 위쪽 팔뼈니까요. 네. 팔이 접힐 때 위치가 변화하는 건 이 아래쪽 팔뼈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펴져 있는 상태일 때는
요 팔꿈치와 양쪽의 포인트 지점이 약간 거의 같은 선상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팔이 이렇게 접히게 되면은 이제 팔꿈치는 아래로 이렇게 회전하면서 윗팔뼈의 포인트 지점보다 좀 더 아래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위치를 우리가 특정할 때는 팔꿈치는 일단 겉으로 잘 보여지기 때문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고, 포인트 지점이 각각 안쪽과 바깥쪽이 있는데요.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록하고 튀어나와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고, 바깥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옆에 이미지에서도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얘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보실 때도 이제 윗팔뼈의 안쪽 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만질 수가 있고, 팔을 쭉 펴면요. 바깥쪽 면은 이제 그 옆에 근육들 안쪽으로 이제 파묻혀 있는 형태로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의 팔을 제일 좋은 교보제니까요. 잘 관찰을 해보시고. 네, 그래서 이미지 안에서 팔꿈치랑 포인트 지점을 먼저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팔이 시작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찾아보자면, 팔이 시작되는 부분은 어, 어깨 근육과 등 쪽 근육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요 어깨 근육, 후면부랑 측면부죠. 그리고 등 쪽 근육에는 이 대원근과 광배근입니다. 요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팔의 근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보여지네요. 요렇게 대원근과 광배근, 그리고 후면부와 측면부 삼각근. 네, 그래서 마치 극하근 있는 부분에서부터 팔근육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겉에서 볼 때는 네, 그런 느낌의 통로로 보여지게 됩니다. 포인트 지점을 찾아보자면, 팔을 쭉 펴고 있을 때는 이 팔꿈치와 포인트 지점이 거의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는 거. 여기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팔꿈치가 되겠고, 안쪽과 바깥쪽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데, 안쪽은 튀어나온 모양, 바깥쪽은 쏙 들어간 모양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옆면을 보겠습니다. 옆면은 이제 바깥쪽으로 회전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안쪽은 안 보이고요. 바깥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어깨 근육의 측면부와 후면부, 전면부 사이에서 이제 팔 근육이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팔꿈치가 튀어나오고 그 옆에 윗팔뼈의 포인트 지점까지 볼록하고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파묻혀 있는 형태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깊게 그림자가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쪽 포인트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쪽 포인트는 이제 뭐 요런 자세나 아니면은 뭐 요런 자세나 아니면 뭐 요런 자세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네, 안쪽 포인트 지점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자세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여기에서 좀 확인을 해보자면 아주 살짝이지만 팔꿈치가 보이고 있고, 그 옆에 볼록 튀어나온 안쪽 포인트 지점까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반대편이 저 어딘가에 있겠죠. 네. 그래서 팔꿈치와 마주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 이두근이라는 근육의 끝점, 그 부분이 이제 오금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흔히 팔 접을 때 접히는 팔의 오금 부분, 이렇게 접히는 부분.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꿈치랑 약간 바라보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금 부분이 잘 보일 때는 팔꿈치가 안 보이게 되겠죠. 이번에는 저희가 근육을 좀 크게 맥락으로 좀 먼저 나눠 볼 거예요. 자, 우선은 팔에는 펴는 근육과 접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펴는 근육과 접는 근육을 우리가 각각 윗팔뼈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윗팔뼈를 기준으로
요 뒤쪽에 붙어 있는 애가 이제 팔을 펴는 근육이에요. 얘가 이제 팔꿈치와 연결되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팔이 펴지겠죠? 그리고 앞쪽에 붙어 있는 애가 이렇게 윗팔뼈의 앞쪽에 붙어서 얘는 이제 여기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애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이 앞쪽에 있는 애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약해지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고 얘가 약해지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펴는 근육과 접는 근육을 분리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면적으로 보자면 요 삼각근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삼각근의 전면부와 측면부 부분을 아래로 쭉 내리는 지점이 이제 앞쪽 근육이라고 보시면 좋고, 그리고 후면부와 이어지는 쪽 근육을 뒤쪽 근육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쪽 근육의 흐름을 좀 보자면 앞쪽 근육은요, 아까 말씀드린 팔의 오금 부분 여기 한 이쯤인데요. 하도 접혀서 실제 피부에서는 주름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쪽 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근육이 모아지게 됩니다. 팔을 접는 근육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엄지손가락 쪽, 아까 요골이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쪽으로 이어지면서 팔의 하박 부분 아래쪽에 덩어리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서 볼 때는 오금 부분과 마주 보는 게 팔꿈치라고 했어요. 요 팔꿈치를 향해서 붙어 있는 근육이랑 요 새끼손가락 쪽 이번에는 척골로 이어지는 라인 얘를 기준으로 또 분리를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흐름은 이렇다는 거죠. 뒤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어깨랑 등 사이에서 팔 근육이 나오는데 얘는 팔꿈치랑 붙는다. 그리고 팔꿈치는 쭉 내려와서 새끼손가락이랑 붙고 얘를 기준으로 이제 윗팔뼈의 포인트 지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리듬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애랑 이렇게 내려오는 애가 있다. 그러면 나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듬감을 알아보는 이제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육을 좀 세부적으로 분리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팔을 펴는 근육인 삼두근부터 저희가 볼 건데요. 삼두근은 이제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개의 조각을 가진 근육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각 3개로 되어 있는 삼두근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두근은 모양이 조금 특이한데 이제 하나의 건에 3개의 조각이 붙어 있는 만큼 건이 좀 이렇게 넓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다 건이에요. 그래서 조각을 우리가 크게 3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중간 쪽이 있고요.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을 좀 우리가 기억할 때는 모양으로 기억을 하면 좋은데 자, 바깥쪽에 있는 애는 뒤집어 놓은 솥불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는 고구마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애는 가시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뾰족한 그리고 얘네가 모두 팔꿈치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가 건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이미지 위에서 형태를 좀 찾아봅시다. 생각보다 삼두근은 조각이 선명해서요. 체지방량이 좀 낮은 사람한테서 잘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실 때 좀 덩어리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쪼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외곽 라인을 먼저 전부 팔꿈치로 이렇게 이어보시고, 네, 그 다음 조각을 내보는 거죠. 바깥쪽 뒤집어 놓은 솥불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간 쪽 고구마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쪽 새 불이나 혹은 가시 같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명칭은 이제 중간에 있는 애를 장두라고 하고, 얘를 외측두, 내측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냥 삼두근의 중간 쪽, 바깥쪽, 안쪽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가 이제 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조각이 3개면은 이제 문제가 있죠. 허벅지에서 대퇴사두근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각이 한두 개씩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바깥쪽에 있는 모양을 좀 먼저 봅시다. 얘도 실제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바깥쪽에서 보니까 당연히 바깥쪽에 있는 애가 잘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안쪽에 있는 애는 잘 안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각을 발견할 때는 겉에서 볼 때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중간 쪽에 덩어리가 오다가 건의 입체감으로 변하고, 안쪽의 덩어리는 엄청나게 사이즈업이 되어서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조각 중에 2조각만 보이고 중간에 건 부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안쪽 봅시다. 안쪽은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안쪽에서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안쪽과 중간 쪽이 크게 보이겠고, 바깥쪽은 거의 안 보이거나 작게 보이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점은 요 등쪽 근육과 어깨 근육의 후면부, 측면부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점을 찾을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팔꿈치와 안쪽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팔꿈치를 향해 이어지는 근육을 조각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쪽 덩어리는 고구마 모양, 안쪽 덩어리는 새 부리 모양, 바깥쪽 덩어리는 뒤집어 놓은 솥불 모양이지만 거의 안 보인다는.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좀 더 세부적인 형태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만한 거는 이 장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덩어리는 이렇게 중심부에 건이 있어서 겉으로 펼쳐지는 모양의 근육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 부분이 쏙 들어가는 모양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덕분에 팔을 접을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기가 볼록 튀어나와서 등 때문에 팔이 안쪽으로 못 들어갈 텐데. 이렇게 삼두근의 모양을 좀 다각도에서 찾아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팔을 접는 근육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접는 근육군은 이제 앞쪽에는 이두근, 중간 쪽에는 상완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두근도 이두근이니까 두 조각을 그려야 되나 할 수 있지만, 이두근은 2개로 나눠져 있긴 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분해서 그리기보다는 하나로 좀 묶어서 그리는 편입니다. 거의 겉에서 볼 때 구분이 삼두근처럼 잘 되지는 않는 편이어서요. 이 이두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근육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 사이를 근으로 이어 놓은 듯한 이런 소세지 같은 모양이. 그래서 요 겨드랑이 부분, 근육으로 치자면 삼각근과 대흉근과 오해왕근 요 사이에서 이제 나오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끝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팔의 오금 부분이 이제 끝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겉에서 볼 때 관찰하기는 되게 쉬운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려운 거는 바로 상완근이라는 근육인데, 요 초록색 친구가 이제 상완근이거든요. 얘는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근육인데 여기에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냐면, 실제 근육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두근이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이렇게 옆에 삐져나온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 종아리에서 저희가 봤던 이 비복근이랑 가자미근. 네, 요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가자미근은 비복근의 보조근인데 속근육이어서 가려져 있던 거고 상완근은 이두근의 보조근인데 마찬가지로 이두근에 가려져서 이렇게 마치 사이에 낑겨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요 상완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에 낑겨 있기는 한데요.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좀 길게 다 보이는데 안쪽에서는 이 삼두근의 침투가 좀 커가지고요. 여기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비해서 바깥쪽이 좀 더 길게 보인다는 거. 그거는 이제 삼두근이 내부 쪽으로 좀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두근과 상완근을 좀 관찰을 해보자면 여기 이 이미지로 와보겠습니다. 우선은 근육이 시작되는 부분은 요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과 오회완근 사이입니다. 어깨 근육과 가슴 근육과 오회완근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요 오금 부분 확대해 보시면은 이렇게 접힌 주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두근의 끝점이 되어 줄 거고요. 요렇게 와서 이제 연결이 되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두근의 끝점을 향해서 얘도 요렇게 들어올 건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둘 다 보이긴 하지만 바깥쪽이 길게 보이고 안쪽은 삼두근이 많이 가리고 있어서 요 정도만 보인다는 거. 여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핏줄이 지금 형태를 많이 가리는데 너무 신경은 안 쓰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삼두근은 마찬가지로 다리 근육이랑 비슷한데요. 종아리 쪽에 있었던 비복근이 사이즈가 커서 옆으로 삐져나왔던 것처럼 얘도 이렇게 바깥쪽, 중간 쪽, 안쪽이 앞에서 볼 때 삐져나와서 보이게 된다는 거. 삼두가 사이즈가 아주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삼두에서 바라보면 이두는 안 보이는 거죠. 종아리 근육과 정말 흡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팔 근육에 이제 이두근과 상완근 분리를 해보았고 옆에서 보는 것도 한번 분리해 봅시다. 얘는 더 쉬워요. 여기 접히는 데가 쏙 들어가는 부분이죠. 오금 부분. 요게 이두근인 거고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 아주 약간이지만 그림자 지은 곳이 있어요. 요게 이제 이두근과 상완근을 가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완근도 요 이두근의 끝점을 향해서 이렇게 오면 돼요. 이제 리듬감도 좀 찾아봅시다. 아까 맥락을 좀 저희가 봤잖아요. 요 이두근의 끝점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온다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잘 보여요. 여기에서 여기 분리된 거 보이시죠? 네, 요렇게 오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쪽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요골 부분을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엄지손가락 쪽으로 다 이어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팔꿈치 부분도 찾아줄 수 있겠는데요. 자, 요 팔꿈치가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도 돌출되어 있는 척골을 찾아도 되지만 새끼손가락까지 아예 다 이어버리셔도 됩니다. 뒷면에서도 봅시다. 팔꿈치 부분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쭉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얘가 가는 도중에 이제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근육 위에 지방이 덮이고 피부가 덮인 형태잖아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모양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등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등 근육도 보면은 대원근이랑 극하근이랑 어 이제 날개뼈에 붙어 있는 뭐 승모근이나 후면부 삼각근 얘네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실루엣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죠? 좀 더 둥글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직선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처럼 이제 팔이나 다리에도 마찬가지로 뼈 근처에 붙어 있는 근육군이 얼마나 크게 성장했는지, 어,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더 많이 침범을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직선으로 보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꺾인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윗팔 쪽 근육에 어, 조각 세 가지, 삼두근, 이두근, 상완근, 그리고 아래쪽 팔로 이어지는 맥락까지 좀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